엄마, 이제 그만 요양원에 가시는 게 어때요? 내 앞에서 찬찬히 말하는 며느리 혜진이를 보며 귀를 의심했다. 40년을 키운 내 아들 민수는 옆에서 고개만 푹 숙이고 있고, 여러분, 이런 일이 정말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런 막장 같은 이야기가 제 인생에 벌어졌답니다. 끝까지 들어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혜진이가 시집 온 지 벌써 15년이 흘렀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뭔가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아들이 좋아한다기에 참고 견뎠다. 그때는 몰랐다. 이 여자가 이렇게 무서운 여자인 줄. 무슨 소리야? 요양원이라니. 내가 벌떡 일어서자 혜진이는 태연하게 서류 뭉치를 내 앞에 펼쳐놓았다. 어머니, 여기 보세요. 어머니 명의로 된 통장이랑 집 서류 다 정리했어요. 이제 저희가 관리할게요. 서류를 자세히 보니 기가 막혔다. 내 이름으로 된 모든 재산이 아들과 며느리 앞으로 이전되어 있었다. 언제 이런 일이? 이게 뭐야? 내가 언제 이런 걸 승낙했다고. 어머니께서 치매 초기 진단 받으셨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법정 후견인 지정하라고 하셔서요. 혜진이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치매라고? 누가 그런 소리를. 머리가 띵했다. 지난달 병원에 갔을 때 혜진이가 같이 따라왔었는데 그때 의사와 무슨 얘기를 했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했다. 그날 이상하게 머리가 아팠던 기억만 날 뿐이었다. 엄마. 아들 민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혜진이 말이 맞아요. 의사 선생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너마저 이런 소리를 하니 가슴이 쿵쾅거렸다. 40년을 키운 내 아들이, 내가 낳고 기른 아들이 며느리 편을 드는 게 아닌가. 혜진이가 스마트폰을 꺼내더니 뭔가를 보여줬다. 어머니, 여기 녹음된 거예요. 어머니께서 직접 동의하신다고 하신 거. 핸드폰에서 나오는 목소리는 분명 내 목소리였다. 네, 알겠습니다. 혜진이가 알아서 해주세요. 하는 내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다. 이건 언제? 기억이 나지 않았다. 정말로 내가 한 말일까? 어머니, 기억 안 나시죠? 그러니까 치매인 거예요. 혜진이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걱정하지 마세요. 좋은 요양원 알아봤어요. 거기서 편히 지내세요. 안 돼. 내가 소리쳤다. 이 집은 내가 평생 살던 집이야. 여기서 죽을 때까지 살 거야. 그럼 어쩌죠? 혜진이가 어깨를 으쓱했다. 이제 이 집 주인은 저희인걸요.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다. 이것이 계획적으로 나를 속인 거였다. 며칠 전부터 이상하게 차나 음식을 가져다 주며 잘해주더라니. 그때 뭔가를 탔구나. 혜진아, 너 정말. 어머니, 큰 소리 내시면 머리만 아프세요. 혜진이가 냉소적으로 웃었다. 앞으로는 제가 이 집 여주인이에요. 어머니는 그냥 얌전히 계세요. 민수는 여전히 고개만 숙이고 있었다. 내 아들은 이미 이것에 손아귀에 완전히 들어가 버린 상태였다. 그날 밤 나는 내 방에 혼자 앉아 생각에 잠겼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나름대로 며느리를 잘해준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다. 생각해보니 혜진이는 처음부터 날 좋아하지 않았다. 시집 첫날부터 말이야. 어머니, 제가 요리할게요라고 하더니 내 주방에서 이것저것 바꾸기 시작했다. 내가 30년 넘게 써온 도마도 더럽다고 버리고 내 그릇들도 하나둘 없어졌다. 혜진아, 이 그릇은 시어머니가 쓰시던 건데. 아, 어머니. 이런 옛날 그릇은 이제 안 써요. 새로 좋은 걸로 샀어요. 그때부터였다. 하나씩 하나씩 내 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한 게.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 혜진이가 이사 트럭을 불러
내 옷가지와 살림살이들을 상자에 담고 있는 게 아닌가. 뭐 하는 거야? 어머니, 방 정리하는 거예요. 어차피 쓰지도 않는 옛날 물건들이잖아요. 그게 내가 버릴 물건이야? 내 물건이야. 이제 이 집 물건은 다 저희 거예요. 혜진이가 쿨하게 대답했다. 필요한 것만 챙기세요. 나머지는 처분할 거예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돌아가신 시어머니가 물려준 장롱, 결혼 때 친정에서 가져온 이불함, 아이들 어릴 때 사진들까지 모조리 상자에 담고 있었다. 사진까지 왜 가져가? 어머니, 사진은 스캔해서 드릴게요. 원본은 저희가 보관할게요. 혜진이가 능숙하게 앨범을 상자에 넣었다. 그때 민수가 들어왔다. 엄마, 왜 그러세요? 혜진이가 정리 좀 하는 건데. 정리가 아니라 내 물건을 다 버리는 거잖아. 엄마, 이제 나이도 드셨는데 집만 많으면 불편하잖아요. 아들마저 며느리 편을 드니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그날 저녁, 내 방은 텅 비었다. 30년을 살아온 내 공간이 하룻밤 사이에 남의 집이 되어버렸다. 다음 날 아침 혜진이가 내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다. 어머니, 아침밥 차렸어요. 식탁에 앉으니 내 자리가 없었다. 예전에 내가 앉던 상석 자리에는 혜진이가, 민수 옆자리에는 그들의 딸 지은이가 앉아 있었다. 내 자리는? 어머니, 거기 앉으세요. 혜진이가 부엌 쪽 구석진 자리를 가리켰다. 그 자리는 예전에 가정부 아주머니가 앉던 자리였다. 내가 평생 가족을 위해 차려온 이 식탁에서 이제 나는 구석진 자리에 앉아야 하는 신세가 되었다. 엄마 자리 바뀐 거야? 손녀 지은이가 물었다. 응, 할머니는 이제 거기가 자리야. 혜진이가 대답했다. 17살 지은이까지 나를 업신여기는 눈빛이었다. 이 여자가 아이 교육도 그렇게 시켰구나. 밥을 먹는데 반찬이 이상했다. 내가 좋아하는 건 하나도 없고 짜고 기름진 것들 뿐이었다. 혜진아, 나는 싱겁게 먹어야 한다고 했잖아. 어머니, 건강한 사람이 뭘 싱겁게 먹어요. 그냥 드세요. 의사가 염분 조절하라고. 의사가 언제 그런 소리를 했어요? 어머니 기억 착각 아니에요? 또 침에 운운하며 내 말을 무시했다. 민수는 혜진이 하는 말에 고개만 끄덕였다. 식사 후 혜진이가 내 앞에 약봉지를 놓았다. 어머니, 약 드세요. 무슨 약이야? 치매약이요. 의사가 꼬박꼬박 드시라고 했어요. 약을 보니 처음 보는 것들이었다. 예전에 먹던 혈압약이나 소화제가 아니었다. 내가 먹던 약이 아닌데 의사가 바꿔주신 거예요. 어머니 상태에 맞는 걸로요. 뭔가 이상했지만 먹을 수밖에 없었다. 약을 먹고 나니 머리가 더 멍해지는 것 같았다. 그날 오후 옛날 친구 영숙이가 찾아왔다. 아이고, 정순아. 요즘 어떻게 지내? 영숙아. 눈물이 나려고 했다. 하지만 혜진이가 옆에서 계속 지켜보고 있어 제대로 말할 수가 없었다. 어머니, 친구분과 이야기하세요. 저는 설거지 할게요. 혜진이가 부엌으로 갔지만 귀는 여전히 우리 쪽을 향하고 있었다. 정순아, 안색이 안 좋아 보이네. 무슨 일 있어? 영수가 나. 말을 시작하려는데 혜진이가 차를 들고 왔다. 어머니, 친구분께 차 대접해야죠. 영숙이와 나는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상하게 머리가 더 띵해졌다. 영숙이의 말소리도 멀게 들리고 정순아, 괜찮아? 얼굴이 이상해. 아, 어머니가 요즘 약 드셔서 좀 그래요. 치매약이 좀 독하거든요. 혜진이가 대신 대답했다. 치매? 정순이가? 네, 안타깝지만 초기 진단 받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잘 돌봐드리고 있어요. 영숙이가 나를 걱정스럽게 바라봤다.
나는 고개를 저 아니라고 표현하고 싶었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그럼 나는 이만. 영숙이가 일어서려 하자 혜진이가 빠르게 말했다. 네, 어머니 컨디션이 안 좋으시니까 다음에 다시 오세요. 영숙이가 돌아간 후 혜진이의 본색이 드러났다. 어머니, 친구들한테 쓸데없는 소리 하시면 안 돼요. 무슨 쓸데없는 소리야. 어머니가 치매라는 거 숨기고 싶으시잖아요. 그런데 이상한 소리 하시면 사람들이 다 알게 돼요. 교묘하게 내 입을 막는 방법이었다. 치매라는 꼬리표를 달아놓고는 내가 뭘 말해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였다. 그날 밤 나는 계획을 세웠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순 없다. 혜진이의 정체를 밝혀내고 내 재산을 되찾아야 한다. 하지만 어떻게? 모든 게 혜진이 손아귀에 있는데. 다음 날 아침 더 충격적인 일이 기다리고 있었다. 혜진이가 내 앞에 또 다른 서류를 들고 왔다. 어머니, 이것도 서명해 주세요. 뭔데? 생명보험 수익자 변경서예요. 어머니께 만에 하나 무슨 일이 생기면 저희가 장례를 치러야 하잖아요. 생명보험까지 정말 끝까지 생각해 둔 게 분명했다. 안 해. 어머니, 지금 상황에서 선택권이 있으시다고 생각하세요? 혜진이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다. 어차피 어머니 상태로는 혼자 살 수도 없어요. 저희가 돌봐드리는 건데 이 정도는 해주셔야죠. 그때 민수가 나타났다. 엄마, 혜진이 말이 맞아요. 우리가 엄마 모든 걸 책임지고 있는데 책임을 져? 너희가 나한테서 모든 걸 빼앗고도 그런 소리를 하니? 엄마, 왜 자꾸 그런 소리를 해요? 우리가 엄마를 위해서 하는 건데. 아들마저 완전히 며느리 편이었다. 더 이상 믿을 사람이 없었다. 결국 나는 서명을 할 수밖에 없었다. 펜을 잡는 내 손이 떨렸다. 이걸 서명하면 정말 내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잘하셨어요, 어머니. 혜진이가 만족스럽게 웃었다. 이제 정말 편하게 지내세요. 그날 오후 나는 뒷마당에 나가 앉아 있었다. 내가 손수 가꾼 텃밭의 상추와 고추들을 보니 눈물이 났다. 이것들마저 이제 내 것이 아니구나. 할머니, 뭐해요? 지은이가 나타났다. 지은아, 할머니 좀 도와줄 수 있니? 뭐요? 너희 엄마가 할머니한테 나쁜 짓을 하고 있어. 할머니 재산을 다 빼앗아 가려고. 할머니, 또 그런 소리 하세요? 지은이가 짜증스럽게 말했다. 엄마가 그러는데 할머니가 치매 걸려서 자꾸 이상한 소리 한다고 했어요. 지은아, 할머니가 치매가 아니야. 정말이야. 그럼 할머니 어제 뭐 했는지 기억나요? 그저께는요? 순간 머리가 하얗게 됐다. 정말로 기억이 가물가물했다. 그 약 때문일까? 아니면 정말 치매인 걸까? 할머니 봐요. 기억도 안 나잖아요. 지은이가 냉정하게 말했다. 엄마가 할머니 돌봐드리는 거 정말 힘들어해요. 그냥 요양원 가시면 안 되나요? 손녀까지 이런 말을 하니 정말 막막했다. 모든 사람이 혜진이 편이었다. 그날 저녁 혜진이가 내 방으로 왔다. 어머니, 지은이한테 또 이상한 소리 하셨다면서요? 이상한 소리가 아니라 사실을. 어머니, 혜진이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다. 정신 차리세요. 어머니, 지금 상태가 어떤지 아세요? 그러더니 거울을 내 앞에 들었다. 봐요, 이게 누구예요? 거울 속의 내 모습은 처참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얼굴은 헬쑥하고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한 상태였다. 이게 정상적인 사람 모습이라고 생각하세요? 치매 환자 맞잖아요. 거울 속 내 모습을 보니 정말 충격이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을까? 어머니, 제발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어머니는 이제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저희가 없으면 어떻게 살 거예요? 맞는 말이었다. 정말로 내가 혼자 살 수 있을까? 은행 업무도 헷갈리고 요리도 예전처럼 잘 안 되고 깜빡깜빡 잊어버리는 일도 많아졌다. 그러니까 저희 말 잘 들으시고 조용히 지내세요. 알겠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날 밤 우연히 들은 통화 내용 때문에 모든 게 바뀌었다. 화장실에 가려고 복도를 지나가는데 혜진이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다. 흥, 완벽해. 이제 얼마 안 남았어. 혜진이의 목소리였다. 약도 잘 먹고 있고 점점 더 이상해지고 있어. 얼마 안 있으면 진짜 치매 환자가 될 거야. 뭐라고? 약이 뭐라고? 걱정하지 마. 재산도 다 정리했고 생명보험도 내 앞으로 바꿨어. 이제 시간 문제야. 심장이 쿵쿵 뛰었다. 혜진이가 나를 의도적으로 치매 환자로 만들고 있었던 거구나. 병원에서도 치매 진단서 나온다고 했어. 그 의사 선생님한테 돈 좀 줬더니 잘해주더라고. 이제 법적으로도 문제 없어. 모든 게 계획적이었다. 병원 의사까지 매수해서 가짜 치매 진단을 받게 하고 이상한 약을 먹여서 치매 환자처럼 보이게 만들었어요. 응, 맞아. 원래는 요양원에 보낼 생각이었는데 생각해보니 집에 있는 게 낫겠어. 여기서 사고로 처리하는 게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아예 나를 죽이려는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구나. 조용히 내 방으로 돌아와서 생각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경찰에 신고해도 누가 믿을까? 모든 증거는 혜진이가 다 만들어 놓았는데. 하지만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 포기할 수는 없다. 반드시 복수해야 한다. 혜진이가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어 모든 걸 빼앗으려 했듯이 나도 계획을 세워야 한다. 그날 밤부터 나는 약을 먹는 척하면서 몰래 뱉어냈다. 그리고 매일 조금씩 정신이 돌아오는 걸 느꼈다. 혜진이가 먹인 약이 정말로 내 정신을 흐리게 만들고 있었던 거였다. 이제 진짜 전쟁이 시작됐다. 혜진이가 나를 무너뜨리려 했듯이 나도 이것의 가면을 벗겨내고 모든 걸 되찾아야 한다. 하지만 어떻게? 모든 카드가 혜진이 손에 있는데 재산도 아들도 심지어 손녀까지 혜진이 편인 상황에서 그때 생각해낸 게 있었다. 혜진이도 완벽하지 않을 거다. 분명 어딘가 허점이 있을 테고 그걸 찾아내야 한다. 다음 날부터 나는 치매 환자인 척하면서 혜진이를 관찰하기 시작했다. 지금은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면서 약점을 찾아내는 거다. 그런데 며칠 후 예상치 못한 기회가 찾아왔다. 며칠째 약을 몰래 뱉어내며 정신을 차리고 있던 중 혜진이의 휴대폰에서 이상한 벨소리가 들렸다. 혜진이가 급하게 화장실로 가는 사이 나는 소파에 떨어뜨린 휴대폰을 발견했다. 마침 화면이 켜져 있었는데 메시지가 보였다.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어? 빨리 끝내야지. 너무 오래 끌면 의심받을 수 있어. 누구한테서 온 메시지일까? 혜진이가 혼자 이런 일을 벌인 게 아니구나. 공범이 있었다. 어머니, 뭐 하세요? 혜진이가 황급히 달려와 휴대폰을 낚아챘다. 아, 그냥. 이상한 소리가 나서. 나는 치매 환자인 척하며 대충 얼버무렸다. 정말 조심해야겠네요. 혜진이가 중얼거리며 휴대폰을 주머니에 집어넣었다. 하지만 나는 이미 중요한 단서를 얻었다. 혜진이에게는 공범이 있고 그들은 나를 빨리 제거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날 오후 혜진이가 외출한다고 했다. 어머니, 은행 업무 좀 보고 올게요. 얌전히 계세요. 혜진이가 나간 후 나는 기회를 놓칠 수 없었다. 혜진이 방을 뒤져보기로 했다. 조심스럽게 혜진이 방문을 열고 들어갔다. 깔끔하게 정리된 방 안을 살펴보니
책상 위에 서류들이 쌓여 있었다. 내 재산 관련 서류들이었다. 집 등기부등본, 통장 사본, 보험 서류들. 모든 게 혜진이 명의로 바뀌어 있었다. 그런데 그 중에 이상한 서류가 하나 있었다. 병원 진료기록부였는데 의사와 혜진이가 주고받은 것 같은 메모가 적혀 있었다. 환자 상태 악화 연출 필요. 약물 투여량 증가 요망. 이걸 보니 확실해졌다. 혜진이가 의사와 짜고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고 있었던 거다. 더 뒤져보니 또 다른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다. 수첩에 적힌 계획표였다. 1단계 치매 진단 받게 하기 완료. 2단계 재산 이전 완료. 3단계 생명보험 수익자 변경 완료. 4단계 사고 연출하여 처리. 마지막 줄을 보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사고 연출이라니 정말로 나를 죽일 계획이었구나. 그때 현관문 소리가 들렸다. 혜진이가 돌아온 거였다. 급하게 모든 걸 원래대로 정리하고 내 방으로 갔다. 어머니, 뭐 하고 계셨어요? 혜진이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다. 그냥 누워 있었어. 나는 침대에 누워 멍한 표정을 지었다. 그래요? 혹시 어디 다른 데 가지는 않으셨죠? 어디를 가겠어. 다리도 아픈데. 혜진이가 내 얼굴을 유심히 살펴봤다. 뭔가 눈치챈 걸까? 가슴이 두근거렸다. 어머니, 약 시간이에요. 또 그 이상한 약을 가져왔다. 이제 이 약이 뭔지 알고 있으니 더욱 먹기 싫었지만 들키면 안 됐다. 네. 나는 약을 받아 입에 넣는 척했다가 혀 아래 숨겨뒀다. 물도 많이 드세요. 혜진이가 물컵을 건네며 내가 정말 삼키는지 확인했다. 물을 마시는 척하면서 약을 뱉어냈다. 다행히 혜진이는 눈치채지 못했다. 잘하셨어요. 이제 좀 주무시죠. 혜진이가 나간 후 나는 계획을 세웠다. 혜진이의 범죄를 증명할 증거가 필요했다. 그 수첩과 서류들을 사진으로 찍어야 했다. 하지만 내게는 휴대폰이 없었다. 혜진이가 어머니는 휴대폰 사용법도 잘 모르시고 치매 때문에 분실할 수도 있다며 빼앗아 버렸거든. 그럼 어떻게 증거를 남기지? 다음 날 기회가 왔다. 혜진이가 지은이와 함께 쇼핑을 나간다고 했다. 어머니, 몇 시간 후에 올게요. 민수는 회사에 있으니까 혼자 계세요. 혜진이가 나가자마자 나는 다시 그 방으로 갔다. 이번에는 더 자세히 살펴봤다. 옷장 깊숙한 곳에서 또 다른 충격적인 걸 발견했다. 작은 상자 안에 주사기와 약병이 들어 있었다. 라벨을 보니 강한 수면제였다. 이걸로 나를. 생각만 해도 끔찍했다. 상자 밑에는 또 다른 서류가 있었다. 누군가와 주고받은 편지였다. 혜진아, 계획이 너무 늦어지고 있어. 빨리 끝내야 한다고 했잖아. 이런 식으로 질질 끌면 의심받을 수 있다고. 편지 끝에 서명이 있었다. 상민이라고 적혀 있었다. 상민? 누구지? 혜진이가 결혼하기 전에 사귀던 남자 이름이 상민이었던 것 같은데. 설마. 더 뒤져보니 예전 사진들이 나왔다. 혜진이가 다른 남자와 찍은 사진들이었다. 그 남자가 상민인가 보다. 사진을 자세히 보니 최근에 찍은 것들도 있었다. 혜진이가 지금도 그 남자와 만나고 있다는 뜻이었다.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혜진이는 처음부터 내 재산을 노리고 우리 집에 들어온 거였다. 그리고 이제 그 상민이라는 남자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나를 제거하려는 거였다. 정말 치사한 것. 중얼거리며 사진들을 다시 정리하려는데 갑자기 현관문 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저 왔어요. 혜진이의 목소리였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는데 왜 벌써 온 거지? 급하게 모든 걸 정리하려고 했지만 시간이 부족했다. 어머니, 어디 계세요?
혜진이의 발걸음 소리가 가까워졌다. 나는 급하게 침실로 뛰어갔지만 뭔가 제자리에 두지 못한 게 있었을지도 모른다. 어머니, 왜 숨이 이렇게 가빠요? 혜진이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다. 화장실, 화장실 다녀와서. 그래요? 근데 화장실은 반대쪽인데요? 들켰다. 혜진이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어머니, 혹시 제 방에 들어가셨나요? 방, 무슨 방? 거짓말하지 마세요. 뭔가 어수선해졌어요. 혜진이가 내 손목을 꽉 잡았다. 아팠지만 내색할 수 없었다. 어머니, 정말 실망이에요. 치매 환자가 이런 식으로 돌아다니면 안 되죠. 나 치매 아니야. 그 순간 터져나온 말이었다. 뭐라고요? 혜진이의 표정이 변했다.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어머니, 설마 약 안 드신 거 아니죠? 혜진이가 내 입을 벌려 혀를 확인했다. 다행히 아무것도 없었지만 의심은 더 커진 것 같았다. 오늘부터 약 먹는 걸 직접 확인할게요. 그리고 혜진이가 무서운 미소를 지었다. 혹시 모르니까 방문에 자물쇠를 달까 봐요. 그날 저녁 정말로 내 방문에 자물쇠가 달렸다. 어머니 안전을 위해서예요. 치매 환자가 밤에 돌아다니면 위험하잖아요. 이제 정말 감옥이 됐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혜진이의 계획을 막아야 했다. 그날 밤 창문으로 탈출을 시도해봤지만 2층이라 위험했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다. 다음 날 아침 혜진이가 약을 가져왔다. 어머니, 입 벌리세요. 이번에는 직접 내 입에 넣고 물까지 마시게 한 다음 입안까지 확인했다. 더 이상 속일 수 없었다. 약을 먹고 나니 다시 머리가 멍해지기 시작했다. 이대로 가면 정말로 치매가 될 것 같았다. 그때 민수가 들어왔다. 엄마, 컨디션 어때요? 민수야.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아들에게 호소해봤다. 민수야, 엄마 말 좀 들어봐. 왜요, 엄마? 혜진이가, 혜진이가 나를 또 그런 소리 하시네요. 민수가 한숨을 쉬었다. 엄마, 혜진이가 엄마 위해서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세요? 민수야, 제발 한 번만 믿어줘. 혜진이가 나를 죽이려고. 엄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민수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혜진이가 얼마나 착한 앤데 그런 말을 하세요? 아들마저 완전히 혜진이 편이었다. 더 이상 말해봤자 소용없었다. 그냥 미안하다. 엄마가 정신이 없어서. 엄마, 제발 현실을 받아들이세요. 엄마는 치매에 걸리셨어요. 그러니까 혜진이 말 잘 듣고 얌전히 지내세요. 민수가 나간 후 절망감이 밀려왔다. 정말 아무도 날 믿어주지 않았다. 하지만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밤늦은 시간 창문 밖에서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자갈을 던지는 소리였다. 창문을 열고 밖을 보니 아래에서 누군가 손을 흔들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여자 같았다. 정순이 어머니. 작은 목소리로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누구지? 가만. 저 목소리는? 영숙이야? 맞아요. 정순이 어머니, 괜찮으세요? 영숙이가 왜 이런 시간에? 뭔가 이상했다. 어머니, 저 며칠 전부터 수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정순이 어머니가 갑자기 치매에 걸릴 리 없잖아요. 영숙이도 의심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몰래 알아봤는데 큰일 났어요. 혜진 씨가 병원 의사한테 돈 주고 가짜 진단서 만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정말이었구나. 내 추측이 맞았다. 어머니, 증거가 필요해요. 혜진 씨 방에 뭔가 있을 거예요. 이미 봤는데 계획표도 있고 약도 있었어.
하지만 이제 내가 갇혀 있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떻게? 내일 혜진 씨가 외출할 때 경찰을 데려올게요. 그 전까지 버티세요. 영숙이가 사라진 후 처음으로 희망이 생겼다. 드디어 날 믿어주는 사람이 나타났다. 다음 날 혜진이가 또 외출한다고 했다. 어머니, 병원 가서 약 받아올게요. 얌전히 계세요. 혜진이가 나가고 얼마 후 정말로 경찰이 왔다. 영숙이와 함께. 어머니, 경찰관님께 모든 걸 말씀드려요. 경찰관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설명했다. 처음에는 의심스러워하던 경찰관도 내가 말하는 걸 들어보니 진지해졌다. 그럼 증거가 며느리분 방에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옷장 안에 상자가 있어요. 거기에 약이랑 주사기도 있고 계획을 적은 수첩도 있어요. 경찰관이 혜진이 방을 수색했다. 그리고 정말로 그 상자를 발견했다. 이거 완전히 계획적 범죄네요. 경찰관이 수첩을 보며 말했다. 이분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혜진이가 돌아온 거였다. 어머님, 이게 무슨 상황이죠? 경찰관을 보고 혜진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혜진 씨죠?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어서 왔습니다. 뭘 여쭈시려고요? 시어머니 분에 대한 치료와 재산 관리 건입니다. 혜진이가 당황하며 둘러봤다. 내가 경찰과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보고 상황을 파악한 것 같았다. 어머니, 또 이상한 소리 하신 거예요? 어머니는 치매 환자라서. 혜진 씨, 이걸 한번 보시죠. 경찰관이 그 수첩을 들어보였다. 혜진이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빠졌다. 이건 뭐예요? 혜진 씨가 직접 쓰신 것 같은데요. 필적 감정 받아보면 금방 나올 텐데. 아니에요. 저 그런 거 쓴 적 없어요. 하지만 증거는 너무나 명확했다. 약병, 주사기, 계획서, 그리고 상민과 주고받은 편지까지. 그럼 이 사진들은 뭐죠? 경찰관이 상민과의 사진들을 보여줬다. 이건 혜진이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어 하는 모습을 보니 속이 시원했다. 혜진 씨, 일단 서해 가서 자세한 얘기 나누죠. 경찰이 혜진이를 데려가려 하자 혜진이가 갑자기 돌변했다. 이 늙은 것이. 혜진이가 나를 향해 소리쳤다. 당신 때문에 내 계획이 다 망쳤잖아.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처음부터 당신 재산이 목적이었어. 그 바보 같은 아들과 결혼한 것도 다 돈 때문이었다고. 민수가 그 순간 집에 들어왔다. 회사에서 급하게 연락받고 온 모양이었다. 무슨 일이야? 경찰이 왜? 민수야, 이제 알겠지? 내 와이프가 어떤 여자인지. 혜진이의 고백을 들은 민수의 얼굴은 충격으로 얼어붙었다. 혜진아, 이게 정말이야? 민수 오빠, 저는 정말로 우리 엄마를 죽이려고 했던 거야? 혜진이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어 고개를 떨궜다. 그날 혜진이는 경찰서로 끌려갔다. 하지만 내 복수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이제 시작일 뿐이었다. 혜진이가 구속된 후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다. 민수는 며칠째 말도 없이 지냈고 지은이는 엄마가 경찰서에 잡혀간 충격으로 방에만 틀어박혀 있었다. 나는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았다. 다행히 혜진이가 먹인 약의 후유증은 크지 않았다. 의사는 조금 더 늦었으면 정말 위험했을 것이라고 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민수가 내 앞에 무릎을 꿇었다. 제가 어머니 말을 믿지 않아서. 이제 됐다. 너도 속은 거니까. 하지만 속으로는 아직 화가 많이 남아 있었다.
아들이 나보다 며느리를 믿었던 그 배신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그런데 엄마, 이제 어떻게 하죠? 혜진이가, 혜진이가 없으면, 왜 혜진이 없으면 어떻다는 거야? 집안일도 그렇고, 지은이도, 아직도 혜진이를 완전히 포기하지 못하는 눈치였다. 이 바보 같은 아들아. 민수야, 혜진이가 너를 속이고 나를 죽이려고 했다는 걸 알고도 그런 소리를 하니? 그건, 그건 아니지만, 역시 남자들은 이래서 안 돼. 아무리 나쁜 여자라도 한 번 빠지면 헤어나오질 못한다.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 경찰 수사 결과 혜진이의 전과가 드러난 거였다. 어머니, 큰일 났어요. 영숙이가 황급히 달려왔다. 혜진이가 이전에도 똑같은 짓을 했대요. 뭐라고? 첫 번째 남편도 똑같이 속여서 재산을 빼앗았대요. 정말 소름 끼치는 여자였구나. 나는 운이 좋았던 거다. 그럼 상민이라는 남자는? 그 남자가 혜진이와 짜고 이런 일들을 벌이는 파트너래요. 여러 집안에 혜진이를 잠입시켜서 재산을 빼앗는 전문 사기꾼들이었어요. 모든 게 계획적이었구나. 민수가 혜진이를 만난 것도 우연이 아니었을 거다. 민수도 처음부터 표적이었던 거네요. 그날 저녁 민수에게 이 사실을 알려줬다. 민수야, 혜진이가 처음부터 너를 노렸던 거야. 너와의 만남도 다 계획된 거였어. 그럴 리 없어요, 엄마. 혜진이가 아무리 그래도 아직도 그것을 믿는 거야? 믿는 게 아니라 15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 답답한 아들아. 그래도 조금씩은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 같았다. 며칠 후 재판이 시작됐다. 나는 증인으로 법정에 섰다. 피고가 어떤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였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증언했다. 가짜 치매 진단, 이상한 약물 투여, 재산 편취, 그리고 살인 계획까지. 법정에 앉은 혜진이는 전혀 다른 사람 같았다. 예전에 그 가식적인 며느리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차가운 눈빛의 범죄자 모습이었다. 피고인, 변명할 말이 있습니까? 저는 그냥 시어머니를 잘 돌보려고 했을 뿐이에요. 끝까지 거짓말을 하는구나. 하지만 증거는 너무나 명확했다. 검사가 그 계획서를 읽어주자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4단계 사고 연출하여 처리. 이 부분을 들은 사람들이 혀를 찼다. 이런 끔찍한 계획을 세운 이유가 뭡니까? 저는 그런 적 없어요. 그럼 이 수첩은 누가 썼습니까? 필적 감정 결과 피고인 본인이 쓴 것으로 나왔습니다. 혜진이가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어 고개를 떨궜다. 재판 결과 혜진이는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사기, 절도, 살인미수까지 모든 혐의가 인정됐다. 상민도 공범으로 체포돼서 같이 처벌받았다. 재판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니 뿌듯했다. 드디어 내가 이겼구나. 하지만 진짜 복수는 이제부터였다. 혜진이가 빼앗아간 내 재산을 되찾는 일이 남아 있었다. 다행히 아직 처분하기 전이라 대부분 회수할 수 있었다. 그런데 문제는 민수였다. 아직도 혜진이를 완전히 포기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엄마, 혜진이가 면회 신청을 했어요. 면회? 무슨 면회를 가? 그래도 지은이 엄마인데. 지은이 엄마는 무슨, 그 여자는 살인 미수범이야. 하지만 민수는 결국 면회를 다녀왔다.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돌아와서는 더 우울해했다. 민수야, 이제 혜진이는 잊어버려. 새로운 시작을 해야지. 엄마, 쉽게 말하지 마세요. 15년을 같이 산 사람인데 이 고집쟁이 아들을 어떻게 해야 할까? 그때 지은이가 나타났다. 한동안 방에만 틀어박혀 있던 손녀가 처음으로 나온 거였다. 할머니,
지은아, 괜찮니?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도, 저도 엄마 편만 들었어요. 지은이의 눈에 눈물이 가득했다. 지은아,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내 엄마가 너도 속인 거니까. 할머니를 치매 환자 취급하고 요양원 보내라고 했던 것도 정말 죄송해요. 손녀라도 진심으로 사과하니 마음이 조금 풀렸다.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하자. 할머니가 너 잘 키워줄게. 하지만 지은이에게는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다. 며칠 후 학교에서 지은이가 울면서 돌아왔다. 지은아, 무슨 일이야? 할머니, 친구들이 다 알고 있어요. 우리 엄마가 사기꾼이라는 거. 아, 그렇구나. 재판 소식이 동네에 다 퍼진 거였다. 친구들이 뭐라고 하더라. 엄마가 할머니 죽이려고 했다면서. 우리 가족 다 사기꾼 취급해요. 지은이가 오열했다. 17살 아이에게는 너무 큰 충격이었을 거다. 지은아,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신경 쓰지 마라. 내가 잘못한 게 아니니까. 하지만 아이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았다. 이제 학교도 다니기 어려워졌다. 그때 민수가 충격적인 소식을 가지고 왔다. 엄마, 큰일 났어요. 회사에서 저를 해고한대요. 해고? 왜? 혜진이 일 때문에. 회사 이미지에 안 좋다는 거예요. 이것도 혜진이가 남긴 피해였다. 한 여자 때문에 온 가족이 망가지고 있었다. 민수야, 괜찮다. 다른 회사 찾으면 돼. 하지만 쉽지 않았다. 요즘 세상에 검색 한 번이면 다 나오는데 어느 회사가 사기꾼의 남편을 받아주겠어? 그날 밤 혼자 앉아 생각해봤다. 혜진이는 감옥에 갔지만 우리가 받은 상처는 쉽게 치유되지 않을 것 같았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이제 내가 이 가족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했다. 다음 날부터 나는 본격적인 복수를 시작했다. 혜진이를 감옥에 보내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우리 가족에게 입힌 피해를 모두 갚아줘야 했다. 먼저 혜진이의 친정 식구들을 찾아갔다. 혜진이 부모는 딸이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혜진이 어머니가 반갑게 맞아줬다. 아이고, 사돈댁이 어쩐 일로.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어요. 혜진이 부모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해줬다. 처음에는 믿지 못하더니 신문 기사를 보여주자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이런 일이. 혜진이 아버지가 말을 잇지 못했다. 저희도 몰랐어요. 혜진이가 그런 아이가 아닌데. 이제 아셨으니 좋네요. 앞으로는 지은이와도 만나지 마세요. 그 아이가 충분히 상처받았으니까. 혜진이 부모는 할 말을 잃었다. 딸이 저지른 일이 너무 끔찍해서 변명할 여지가 없었던 거다. 그리고 혜진이가 여기서 가져간 돈이나 물건 있으면 다 돌려주세요. 네. 혜진이 친정에서도 몇 가지를 가져간 게 있었다. 비싼 장신구나 가전제품 같은 것들 모두 돌려받았다. 그 다음은 혜진이와 함께 다니던 사람들이었다. 동네 아줌마들, 헬스장 친구들, 모임 사람들까지 모든 사람에게 혜진이의 진실을 알려줬다. 정말요? 혜진 씨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는 항상 수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너무 가식적이더라고요. 시어머니를 죽이려고 했다니. 정말 소름 끼쳐요. 사람들의 반응은 예상했던 대로였다. 혜진이가 쌓아온 가면이 완전히 벗겨지는 순간이었다. 특히 혜진이가 다니던 고급 헬스장에서는 회원들이 충격을 받았다. 혜진 언니가 항상 남편 자랑, 시어머니 잘해드린다고 자랑하더니 연기였구나. 정말 무서운 여자네. 혜진이는 그곳에서도 효부로 통했었다.
시어머니를 얼마나 잘 모신다고 자랑하고 다녔는지 모른다. 이제 그 모든 거짓말이 드러났다. 하지만 내 복수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혜진이가 다니던 미용실에도 갔다. 원장님, 혜진 씨 소식 들으셨어요? 네. 정말 충격이에요.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혜진이가 여기서 제 욕을 많이 했을 거예요. 시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한다고. 아, 그런 얘기 좀 하긴 했어요. 이제 진실을 아셨으니 다른 손님들에게도 알려주세요. 혜진이가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미용실은 정보의 중심지다. 여기서 소문이 나면 동네 전체로 퍼진다. 며칠 후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완전히 바뀌었다. 정순 씨,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어떻게 그런 며느리와 15년이나 살으셨어요? 진짜 무서운 여자였네요. 겉으로는 그렇게 착해 보였는데, 이제 모든 사람이 혜진이의 진실을 알았다. 예전에 혜진이를 부러워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나를 동정하는 눈빛이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민수였다. 아직도 혜진이를 완전히 포기하지 못하고 있었다. 어느 날 민수가 또 면회를 다녀왔다. 민수야, 또 그것을 만나고 온 거야? 엄마, 혜진이가 정말 후회한다고 해요. 후회? 지금 와서 무슨 후회야? 용서해달라고. 정말 잘못했다고. 이 바보 같은 아들아. 아직도 그것의 거짓말에 속고 있구나. 민수야, 혜진이가 지금까지 한 말 중에 진실이 하나라도 있었니? 모든 게 거짓말이었잖아. 하지만 지은이도 있고, 지은이는 내가 키울 거야. 그 여자는 이제 잊어버려. 하지만 민수는 고집을 부렸다. 며칠 후에는 이혼 절차를 밟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민수야, 정신 차려. 그 여자는 너를 죽이려고 했던 살인마야. 엄마를 죽이려고 했던 거지, 저를 죽이려고 한 건 아니에요. 똑같은 거야. 그것은 처음부터 우리 가족을 파멸시키려고 했던 거라고. 말이 안 통했다. 민수는 완전히 혜진이의 세뇌에 빠져 있었다. 그래서 나는 다른 방법을 썼다. 혜진이가 상민과 주고받은 편지들을 모두 복사해서 민수에게 보여줬다. 이것 봐. 혜진이가 그 남자와 10년 넘게 바람을 피웠어. 편지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상민아, 이 바보 남편 덕분에 돈은 많이 모았지만 너무 지겨워. 빨리 정리하고 너랑 새로 시작하고 싶어. 민수는 정말 순진해. 내가 뭘 해도 의심하지 않아. 바보 같은 남자야. 시어머니만 처리하면 모든 게 끝나. 조금만 더 참아줘. 이런 내용들이 수두룩했다. 민수가 편지를 읽으면서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 이게 정말이야? 필적 감정도 다 끝났어. 혜진이가 직접 쓴 거 맞아. 그제야 민수의 얼굴에서 혜진이에 대한 마지막 미련이 사라지는 게 보였다. 정말 바보 같은 여자였구나. 이제 알겠니? 그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이었어. 민수가 드디어 현실을 받아들이는 것 같았다. 그날 밤 민수가 내 방으로 왔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바보였어요.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다행이야. 앞으로는 엄마 말씀 잘 들을게요. 그리고 이혼 절차 밟을게요. 드디어 내가 원하던 말을 들었다. 다음 주에 민수는 혜진이와의 이혼 절차를 시작했다. 혜진이가 범죄자인 상황이라 절차는 간단했다. 재산 분할도 없었다. 어차피 혜진이가 빼앗아간 건 다 돌려받았고 혜진이 명의로 된 건 없었으니까. 지은이의 양육권도 당연히 우리 쪽이 가져갔다. 이혼이 성립되자 정말 후련했다. 드디어 혜진이와 완전히 인연을 끊었다. 하지만 아직 복수가 끝난 건 아니었다. 혜진이가 감옥에 있는 동안 나는
그 망할 것의 과거를 더 파헤쳤다. 혜진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더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영숙이와 함께 사설 탐정을 고용해서 조사해 봤더니 정말로 다른 피해자들이 있었다. 혜진이의 첫 번째 남편뿐만 아니라 그전에도 몇 명의 남자들을 속인 적이 있었다. 이 여자 정말 전문 사기꾼이네요. 탐정이 말했다. 거의 15년째 이런 일을 해온 것 같아요. 피해자들을 찾아가서 만났다. 모두 비슷한 피해를 당했었다. 저도 그 여자한테 당했어요. 결혼하자고 하더니 통장을 털고 사라졌거든요. 저는 어머니 간병한다고 하면서 돈을 빼돌렸어요. 모든 사람이 혜진이와 상민 콤비한테 당한 거였다. 우리는 피해자 모임을 만들어서 추가 고발을 준비했다. 혜진이의 형량을 더 늘리기 위해서였다. 결국 추가 재판에서 혜진이는 10년이 아니라 15년형을 받았다. 상민은 20년형을 받았다. 주범이었으니까.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오는데 정말 시원했다. 이제 혜진이는 최소 15년은 감옥에 있을 거다. 나올 때쯤이면 이미 늙은 할머니가 되어 있겠지. 그날 저녁 영숙이와 함께 치킨을 시켜 먹으며 축배를 들었다. 정순아, 정말 잘했어. 그 나쁜 것을 완전히 무너뜨렸네. 응, 이제 정말 속이 시원해. 하지만 아직 마지막 복수가 남아 있었다. 혜진이가 형을 받고 나서 몇 개월이 지났다. 집안 분위기도 많이 좋아졌고 민수도 새 직장을 구해서 다시 일하기 시작했다. 지은이는 처음에는 힘들어했지만 이제는 나와 많이 가까워졌다. 학교 친구들의 시선도 시간이 지나면서 괜찮아졌다. 어느 날 감옥에 있는 혜진이가 편지를 보내왔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신이 나갔었나 봅니다. 용서해 주세요. 편지를 읽고 있는데 웃음이 나왔다. 지금 와서 무슨 용서? 며칠 후에는 더 간절한 편지가 왔다. 어머님, 제발 선처를 부탁합니다. 저도 지은이 엄마인데, 지은이를 위해서라도, 지은이를 이용해서까지 나를 설득하려고 하는구나. 하지만 나는 답장을 쓰지 않았다. 더 이상 해줄 말은 없었다. 그런데 한 달 후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다. 어머니, 혜진이가 감옥에서 다른 죄수들한테 괴롭힘을 당한다고 해요. 민수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그래서? 그래도 지은이 엄마인데. 민수야, 또 그런 소리 하는 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기분이 좋았다. 혜진이가 감옥에서 고생하고 있다니. 당연한 일이었다. 며칠 후에는 더 자세한 소식이 들려왔다. 혜진이가 다른 죄수들한테 단단히 찍혔대요. 영숙이가 알려줬다. 감옥에서도 그런 죄는 제일 미움받는다고 하네요. 정말 잘 됐다. 밖에서뿐만 아니라 안에서도 따돌림 당하고 있구나. 그런데 한 달 후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다. 어머니, 혜진이가 감옥에서 다쳤대요. 민수가 창백한 얼굴로 말했다. 다쳤다고? 다른 죄수가 때렸다고. 병원에 입원했다고 해요. 들어보니 혜진이가 감옥에서 심하게 구타당했다고 했다. 갈비뼈가 부러지고 얼굴도 많이 다쳤다고. 그럼 어쩌라고? 엄마, 그래도. 민수야, 그것이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해봐. 나도 죽을 뻔했잖아. 맞는 말이었다. 혜진이가 계획대로 했다면 나는 이미 죽었을 거다. 하지만 민수는 여전히 걱정하는 눈치였다. 정말 답답한 아들이었다. 그때 지은이가 나타났다. 할머니, 엄마 소식 들었어요? 응, 들었어. 할머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간 지은이의 표정을 보니 복잡한 감정이 읽혔다. 아무리 나쁜 엄마라도 자식에게는 엄마인 거였다. 지은아, 내 엄마가 당하고 있는 건 다 자업자득이야.
남한테 나쁜 짓을 하면 언젠가는 자기한테 돌아오는 법이거든. 네, 그런 것 같아요. 지은이가 조용히 대답했지만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다. 그 모습을 보니 갑자기 마음이 복잡해졌다. 혜진이는 나쁜 여자지만 지은이에게는 엄마였다. 며칠 후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다. 혜진이가 자살 시도를 했대요. 영숙이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자살 시도? 감옥에서 목을 매려고 했다가 간수가 발견해서 살았대요. 이번에는 나도 좀 놀랐다. 설마 죽으려고까지 할 줄은. 지금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해요. 그날 저녁 민수와 지은이가 심각한 표정으로 내 앞에 앉았다. 엄마, 혜진이 면회 한번 가보면 안 될까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왜? 그래도 이 상황에서 혼자 두면. 민수야, 설마 또 동정심 생긴 거야? 그런 게 아니라 지은이도 걱정하고 있어요. 지은이를 보니 정말 걱정스러운 표정이었다. 지은아, 너도 엄마 보고 싶어?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죽으면 안 되잖아요. 지은이의 말을 들으니 마음이 움직였다. 아무리 혜진이가 나쁜 여자라도 지은이에게는 엄마였다. 며칠 고민한 끝에 면회를 가기로 했다. 하지만 동정심 때문이 아니었다. 혜진이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었다. 교도소 면회실에서 만난 혜진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살이 빠져서 앙상하고 얼굴에는 멍자국이 남아 있었다. 어머님, 혜진이가 나를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다. 혜진아, 정말, 정말 죄송해요. 제가 미쳤었어요. 진심으로 후회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혜진아, 나한테 사과할 생각 말고 지은이한테 사과해라. 지은이가 어떻게 지내요? 너 때문에 얼마나 고생하는지 아니? 학교에서도 따돌림 당하고. 혜진이가 더 심하게 울었다. 어머님, 제발, 제발 지은이만은 잘 부탁드려요. 그건 너가 걱정할 일이 아니야. 지은이는 내가 잘 키울 테니까. 그리고 민수 오빠도 좋은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그것도 내가 상관할 바 아니야. 혜진이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보였다. 혜진아,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볼게. 네. 정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계획이었어? 네. 죄송해요. 민수와 결혼한 것도? 네. 민수 오빠 가족이 부유하다는 걸 미리 조사하고 접근했어요. 나를 죽이려고 한 것도 진짜였고, 죄송해요. 정말 미쳤었어요. 모든 걸 인정하는 혜진이를 보니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혜진아, 너한테 마지막으로 해줄 말이 있어. 네. 내가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동정심 같은 건 전혀 안 생겨. 내가 감옥에서 어떻게 되든 내 알 바 아니야. 혜진이의 얼굴이 절망으로 일그러졌다. 하지만 지은이 때문에 한 가지는 해주겠어. 뭘요? 내가 정말 죽고 싶으면 말리지 않을게. 대신 지은이한테 제대로 된 편지 하나는 써라. 엄마로서 마지막 할 말이 있을 거 아니야. 혜진이가 충격받은 표정으로 나를 봤다. 어머님, 나는 내가 살든 죽든 상관없어. 하지만 지은이는 평생 자기 엄마가 없다는 트라우마를 안고 살아야 한다는 것도 생각해라. 그 말을 마지막으로 나는 면회실을 나왔다. 며칠 후 정말로 혜진이가 지은이에게 긴 편지를 보내왔다. 지은아, 엄마가 정말 잘못했어. 엄마 때문에 너만 고생시켰구나. 앞으로는 할머니 말씀 잘 듣고 착하게 살아라. 엄마는 너를 사랑한다. 편지를 읽은 지은이가 펑펑 울었다. 할머니, 엄마가 정말 죽을까봐 무서워요. 지은아, 내 엄마는 그렇게 약한 사람이 아니야. 살아남을 거야.
정말로 며칠 후 혜진이가 더 이상 자살 시도를 하지 않는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내가 한 말이 효과가 있었나 보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다. 혜진이는 감옥에서 조용히 지내고 있다고 했다. 더 이상 다른 죄수들한테 괴롭힘도 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우리 가족은 완전히 새로운 시작을 했다. 민수는 새로운 여자친구를 사귀기 시작했다. 착하고 성실한 여자였다. 이번에는 내가 직접 확인해 본 여자였다. 엄마, 소개해 드릴게요. 수경이에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김수경입니다. 수경이는 정말 괜찮은 여자 같았다. 간호사 출신의 성격도 차분했다. 수경 씨, 우리 가족 상황 다 들었죠? 네, 민수 씨한테 들었어요.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앞으로도 이런 일이 또 생길 수 있는데 괜찮겠어요? 저는 민수 씨를 믿어요. 그리고 어머님도 함께 모시고 살고 싶어요. 마음에 드는 대답이었다. 지은이도 새로운 학교로 전학을 갔다. 거기서는 아무도 우리 가족 사정을 모르니까 편하게 지낼 수 있었다. 할머니, 새 학교 친구들이 다 좋아요. 그래, 다행이네. 그리고 할머니, 감사해요. 저를 이렇게 잘해주셔서. 지은이가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다. 한 해가 지나고 민수와 수경이 결혼을 하게 됐다. 결혼식 날 나는 정말 행복했다. 이번에는 진짜 좋은 며느리를 맞이하는 거였다. 어머님,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수경이가 정중하게 인사했다. 우리 수경이 고마워. 앞으로 우리 가족 되어줘서. 결혼식에 온 하객들도 모두 축하해줬다. 예전에 혜진이 때문에 우리 가족을 걱정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진심으로 기뻐해줬다. 정순 씨, 정말 좋은 며느리 만났네요. 이번에는 진짜 좋은 사람 같아요. 모든 사람이 수경이를 좋아했다. 혜진이와는 정반대였다. 결혼 후 수경이는 정말 좋은 며느리였다. 나한테 존댓말도 제대로 하고 집안일도 같이 하고 지은이도 잘 챙겨줬다. 어머님, 제가 요리할게요. 괜찮다, 수경아. 같이 하자. 어머님, 지은이 공부는 제가 봐줄게요. 고마워, 수경아. 진짜 며느리가 이래야 하는 거였다. 2년이 지나고 수경이가 아이를 가졌다. 어머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뭔데? 아기가 생겼어요. 정말 기쁜 소식이었다. 드디어 새로운 생명이 우리 집에 오는 거였다. 정말이야? 우리 수경이 고생 많이 할 텐데. 괜찮아요, 어머님. 어머님이 도와주시면 잘할 수 있을 거예요. 수경이는 임신 중에도 나를 잘 챙겨줬다. 정말 고마운 며느리였다. 그해 가을 건강한 손자가 태어났다. 어머님, 손자예요. 갓 태어난 아기를 보니 눈물이 났다. 이 아이는 혜진이와는 전혀 상관없는 순수한 우리 핏줄이었다. 이름은 뭘로 할까? 어머님이 지어주세요. 그럼, 민준이 어때? 민수의 민자에 준수할 준. 좋은 이름이에요. 민준이는 정말 예쁘게 자랐다. 나와 수경이가 번갈아가며 돌봤다. 지은이도 동생을 무척 좋아했다. 할머니, 민준이가 웃어요. 그래, 우리 민준이 할머니 보고 웃는구나. 새로운 가족이 생기면서 집안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예전에 어두웠던 기억들이 점점 잊혀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소식이 들려왔다. 어머님, 혜진이가 감옥에서 종교에 입문했다고 해요. 민수가 말했다. 종교에? 네, 기독교를 믿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정말 많이 변했다고 해요. 또 연기하는 거 아니야? 글쎄요. 교도관들도 정말 변한 것 같다고 하던데요. 하지만 나는 믿지 않았다. 혜진이가 그렇게 쉽게 변할 리 없었다. 몇 개월 후
혜진이가 또 편지를 보내왔다. 이번에는 내용이 달랐다. 어머님, 저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어머님께 정말 용서를 구하고 싶습니다. 종교적인 내용이 가득한 편지였다. 할머니, 엄마가 정말 변한 건 아닐까요? 지은이가 물었다. 지은아, 사람이 그렇게 쉽게 변하면 세상에 나쁜 사람이 어디 있겠니? 하지만 지은이는 여전히 엄마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다. 그로부터 1년이 더 지났다. 혜진이는 계속 편지를 보내왔고 내용은 점점 더 진지해졌다. 저는 감옥에서 다른 죄수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저도 진짜로 새로운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교도관이 직접 써준 추천서도 함께 보내왔다. 김혜진 수용자는 입소 후 모범적인 생활을 하고 있으며 다른 수용자들의 교화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정말 변한 건가? 그때 영숙이가 찾아왔다. 정순아, 혜진이 소식 들었어? 뭔 소식? 모범수로 선정되어서 형량이 단축될 수도 있다고 해. 형량 단축? 그럼 예정보다 일찍 나올 수도 있다는 뜻이었다. 그리고 말이야, 혜진이가 감옥에서 정말 많이 변했다는 얘기를 들었어. 변했다고? 누가 그런 소리를? 교도관들이 그러더라고. 처음에는 다른 죄수들한테 맞고 다니더니 지금은 오히려 문제 있는 죄수들을 상담해주고 있다는 거야. 정말일까? 혜진이가 그렇게 변할 수 있을까? 며칠 후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다. 어머님, 혜진이가 감옥에서 대학교 졸업장을 땄대요. 민수가 말했다. 대학교 졸업장? 네, 사회복지학과를 전공했대요. 나중에 나와서 봉사활동을 하겠다고 해요. 혜진이가 정말 공부를 했다는 얘기였다. 감옥에서도 그런 게 가능한가 보다. 그리고 또 다른 편지가 왔다. 어머님, 저는 이제 정말 달라졌습니다. 나중에 나가면 평생 봉사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지은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엄마가 되고 싶습니다. 이번 편지는 뭔가 다른 느낌이었다. 진짜 진심인 것 같았다. 지은아, 내 생각은 어때?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엄마가 정말 변했으면 좋겠어요. 지은이도 이제 20살이 되어 성숙해졌다. 대학생이 된 지은이는 예전보다 훨씬 어른스러웠다. 그의 여름 혜진이의 형량이 정말로 단축되었다. 모범수로 인정받아서 2년 일찍 나올 수 있게 된 거였다. 어머님, 혜진이가 내년에 출소한대요. 내년? 벌써? 그럼 어쩌지? 글쎄요. 일단은 혜진이가 어디서 살 건지부터 정해야겠죠. 그럴 수밖에 없었다. 아무리 변했다고 해도 혜진이를 우리 집에 다시 받아들일 수는 없었다. 몇 개월 후 혜진이 출소 날짜가 확정되었다. 어머님, 혜진이가 나오면 일단 교회에서 운영하는 쉼터에서 지낼 거래요. 교회 쉼터? 정말 종교의 진심인가 보다. 그리고 봉사단체에서 일하겠다고 해요. 출소 일주일 전 혜진이가 마지막 편지를 보내왔다. 어머님, 곧 나갑니다. 어머님께 직접 사과드리고 싶지만 어머님이 원하지 않으시면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다만 지은이만은 한번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은이와 상의해봤다. 할머니, 저는 엄마를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정말이야? 네, 정말 변했는지 직접 보고 싶어요. 그래서 지은이가 혜진이 출소하는 날 교도소 앞에 나갔다. 나는 따라가지 않았다. 몇 시간 후 지은이가 돌아왔다. 할머니, 엄마가 정말 많이 변했어요. 어떻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예전 엄마 같지 않아요. 지은이의 말을 들어보니 혜진이가 정말 변한 것 같았다. 살도 많이 빠지고 화장도 전혀 안 하고
옷도 수수하게 입고, 그리고 말투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뭐라고 하더라? 할머니께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하지만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안다고 했어요. 그냥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고 했어요. 정말 변한 건가?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다. 혜진이는 정말로 봉사활동만 하며 살고 있었다. 노숙자들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다고 했다. 어머님, 혜진이가 요즘 TV에도 나왔대요. 영숙이가 말했다. TV에? 봉사활동하는 걸로. 정말 열심히 하더라고. 정말일까? 또 다른 연기는 아닐까?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혜진이가 정말 변했다는 증거들이 나타났다. 지은이가 가끔 혜진이를 만나고 왔는데 매번 엄마가 정말 달라졌다고 했다. 할머니, 엄마가 자기 월급 다 기부한대요. 다 기부해? 네, 쉼터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것들만 가지고 살고 있대요. 그렇게 1년이 더 지났다. 혜진이는 여전히 봉사활동만 하며 살고 있었고, 한 번도 우리 집 근처에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지은이가 제안을 했다. 할머니, 엄마랑 한번 만나보시는 게 어때요? 만나서 뭐 하게? 할머니도 엄마가 정말 변했는지 확인해 보세요. 며칠 고민한 끝에 혜진이를 만나보기로 했다. 하지만 우리 집이 아닌 다른 곳에서 만나기로 했다. 약속 장소는 조용한 카페였다. 혜진이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혜진이를 본 순간 정말 깜짝 놀랐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예전에 그 화려하고 가식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수수하고 소박한 모습이었다. 어머님. 혜진이가 나를 보자마자 고개를 숙였다. 혜진아.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혜진이가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니 뭔가 다른 느낌이었다. 혜진아, 너 정말 변한 거야? 네. 감옥에서 많은 걸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혜진이와 1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누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다. 어머님, 저는 이제 평생 봉사하며 살 거예요. 제가 저지른 죄를 속죄하는 마음으로. 그래, 그렇게 해라. 그리고 지은이를 다시 제 품으로 데려가려고 하지 않을게요. 지은이는 어머님이 더 잘 키우실 거라고 생각해요. 이런 말까지 하는 걸 보니 정말 변한 것 같았다. 카페를 나오며 생각했다. 사람이 정말 변할 수 있구나. 하지만 완전히 용서하기에는 아직 시간이 필요했다. 혜진이가 나한테 한 짓은 너무 컸으니까. 그로부터 또 1년이 지났다. 혜진이는 여전히 봉사활동만 하며 살고 있었다. 그리고 지은이와는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고 있었다. 할머니, 엄마가 정말 많이 변했어요. 예전 엄마와는 완전히 달라요. 지은이가 엄마를 만날 때마다 하는 말이었다. 어느 날 혜진이가 편지를 보내왔다. 어머님 감사합니다. 지은이를 잘 키워주셔서. 저는 이제 지은이가 행복하게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말이 있었다. 어머님, 저는 어머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알거든요. 그냥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이 편지를 읽고 나니 마음이 좀 누그러졌다. 그해 겨울 혜진이가 운영하는 봉사단체가 상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다. 노숙자 돌봄 봉사 부문에서 대상을 받았대요. 영숙이가 알려줬다. 정말 열심히 하나 보네. 그래, 이제는 정말 인정받고 있어. 그 소식을 들으니 기분이 묘했다. 예전에 그렇게 미워했던 혜진이가 이제는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있다니. 3년이 더 지났다. 이제 혜진이 출소한 지 5년이 되었다. 그동안 혜진이는 한 번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꾸준히 봉사활동만 했다.
지은이도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구했다. 할머니, 저도 엄마처럼 봉사활동을 해보고 싶어요. 정말이야? 네, 엄마를 보면서 많이 배웠어요. 남을 위해 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지은이도 엄마의 영향을 받아 착하게 자란 것 같았다. 그해 여름 지은이 결혼식이 있었다. 할머니, 결혼식에 엄마도 초대하고 싶어요. 정말이야? 네, 이제는 괜찮을 것 같아요. 나도 이제는 혜진이를 완전히 미워하지는 않았다. 5년 동안 정말로 변해서 살고 있는 모습을 보니 조금씩 마음이 풀렸다. 결혼식 날 혜진이가 왔다. 여전히 수수한 옷차림이었고 조용히 뒤쪽에 앉아 있었다. 지은이가 결혼하는 모습을 보며 혜진이가 조용히 눈물을 흘리는 모습이 보였다. 식이 끝나고 혜진이가 나에게 인사를 했다. 어머님, 지은이가 이렇게 예쁘게 자라서 정말 감사합니다. 혜진아, 수고했어. 어머님, 이제는 조금씩 용서할 마음이 생겼어. 눈에 눈물이 가득 찼다. 어머님, 정말 감사합니다. 완전히 용서하지는 못하겠지만 내가 정말 변했다는 건 인정해. 네.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그날 이후로 혜진이와 조금씩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다.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지만 적어도 적대적이지는 않게 되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긴 여정이었다. 혜진이가 나를 배신하고 죽이려고 했던 그 끔찍한 시간들. 하지만 결국 진실이 밝혀지고 정의가 실현되었다. 그리고 혜진이도 감옥에서 정말로 새로운 사람이 되어 나왔다. 지금 우리 가족은 평화롭다. 민수와 수경이는 행복하게 살고 있고 민준이는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 지은이도 좋은 남편을 만나 행복하게 결혼했다. 혜진이도 자기만의 길을 찾아서 봉사하며 살고 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 그날 혜진이가 나에게 그런 끔찍한 짓을 하려고 했을 때는 정말 절망적이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웠기 때문에 지금의 평화를 얻을 수 있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이 와도 포기하지 마세요.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밝혀지고 정의는 실현됩니다. 그리고 사람은 정말로 변할 수 있다는 것도 알았어요. 물론 완전히 용서하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결국은 모든 것이 좋은 방향으로 해결되었답니다. 지금도 혜진이는 열심히 봉사하며 살고 있어요. 가끔 지은이를 통해 소식을 듣는데 정말 성실하게 살고 있다고 해요. 나도 이제 70이 넘었지만 손자 민준이와 며느리 수경이가 있어서 매일이 행복해요. 그리고 지은이도 자주 찾아와서 안부를 물어봐요. 정말 험난했던 시간들이었지만 결국은 모든 것이 잘 해결된 것 같아요. 여러분도 힘든 일이 있으시면 꼭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버티세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다른 분들에게도 공유해주세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